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건데 이게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탑니다. 3단계. 아우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다 그 하포예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입니다. 지난해 팔린 자동차 평균 가격이 4,381만 원이다. 와, 평균이 4,381만 원이니까 5천, 6천이면 그냥 다 외제차 아닌가? 차라는 게 필수 재화이긴 하죠. 필요한 수단인데 이게 남한테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타는 게 자기의 경제력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여준다라는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는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허세 지수를 보여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MZ세대, 2030들이 이제 과거 저희 세대처럼 집을 사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재무 목표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 자체가 너무 지금 살기가 팍팍하잖아요. 미래를 계획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지. 최근에 젊은이들은 어차피 내가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할 것도 아니고 미래를 준비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장 오늘을 소비하자, 오늘 좀 플렉스하자, 이런 문화가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게 뭡니까? 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얼마나 좋은 텔레비전이 있는지 안 보여주죠. 그런데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는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건데 자기 소득에 비해서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는 건 애교야. 이게 보통 3단계 위의 차를 탑니다. 3단계.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거죠. 차종에 대한 인플레이션. 심지어는 저는 월급 200만 원 받는데 BMW 3 시리즈 뽑았던 친구도 만나봤거든요. 그 차는 운행은 못하고 데이트할 때도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그냥 세워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웃지 못할 진짜 이게 해프닝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동차는 어쨌든 소비재화입니다. 소비재. 이게 자산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차를 사놓고 내가 재산이 늘었다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소비재라는 것은 끝없이 감가가 됩니다. 감가. 자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득의 6배 이상의 차를 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월 소득에서 10% 이상이 그냥 교통비로 나가버리는 거야. 아니 월급 받아서 자기 소득의 10%가 교통비 코스트로 나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돈 앞으로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6개월치라고 하는 기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차를 사야 된다. 그럼 얼마를 사야 되냐면 1,800만 원짜리 차를 사야 돼요. 근데 사실 1,800만 원짜리 차는 신형은 경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없잖아요. 중고차를 산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 한 400 정도부터 400도 사실은 그냥 안 샀으면 좋겠는데 굳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2,500만 원 선에서 사라. 그래야 본인 소득의 한 7, 8% 이내로 교통비가 해결이 된다. 2,000만 원 이상 번다. 월 소득이. 그러면은 벤츠 G바겐 타도 된다 이거죠. 그 정도 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벤츠 E클래스, 이건 1,000만 원보다 조금 그래도 소득이 높아야 될 것 같고, 월 한 1,00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면 제네시스를 타시든지 벤츠 C클래스나 E클래스 이 정도 타시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 400, 500인 분들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애매한, 정말 이거 어떻게 외제차를 사야 될지 무리해서 외제차 사면 안 됩니다. 400, 500인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기준에 의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차를 타야 돼. 그러려면 K5나 또는 K3나 아반떼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타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본인 소득에 맞는 차를 타는 거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정말 업무상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경우다. 그 업무라면 정말 회사에 경비 지원이 되거나 법인 차를 탈 수 있다면 타는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소득에 맞게 경차 같은 거, 가성비가 좋은 차를 타세요. 여러분 제발.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월급 400, 500인데 그냥 무리해갖고 외제차를 질러 놓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눈높이 안 내려오거든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차의 노예가 돼요. 카푸어라는 거는 우리가 극단적인 사례만 봤잖아요.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본인 소득의 6개월치 이상 차 타면 다 그 카푸어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증금 빼가지고 벤츠 사서 벤츠 안에서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월급 200에 BMW 뽑은 사람, 그런 사람만 카푸어가 아니고 사실 본인 소득보다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는 사람이면 제가 봤을 때는 허세 지수 장렬이고, 그거는 본인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남자친구가 좋은 차 탄다고 좋아할 거 없어. 좋은 차를 탄다는 건 뭐야? 우리 남자친구가 허세 지수가 높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타도 돼요. 아까 400 이하는 차 사지 말라 그랬는데 왜 BMW냐? 여기서 말하는 BMW 여러분 아시겠지만 버스, 메트로, 워크. 그래서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 다녀라 이런 뜻의 약자를 BMW라고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정도를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차를 가지고 가야 될 때는 이제 차를 타지만 웬만하면은 저는 지하철로 이동을, 오늘 이 촬영 장소도 지하철을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을 20년 타니까 너무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시간을 정말 정확하게 지킨다는 거야. 버스는 가끔은 좀 사실 시간을 못 지키는 교통 상황에 따라 생긴데 지하철은 그런 경우가 없고, 그래서 저는 지하철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도 소득이 500만 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BMW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차를 사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는 게 그래요. 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내 소득에 그 정도 타고 내가 좀 아껴서 이렇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차에 이제 꽂힌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엔도먼트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엔도먼트 이펙트라는 게 뭔가를 내가 아직 갖지는 않았는데 갖는 상황을 상상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미 가진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막 올라가는 거야.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꽂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꽂혔다. 한번 꽂히면 누구든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멘토님 6개월치 내가 넘는 거 타도 어떻게 해갖고 관리하면은 월 소득의 한 8% 이내로 내가 유지비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비용 말고 더 들어가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기름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3가지 요금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보험료, 그 다음에 통행료. 이건 생각 안 해봤죠? 통행료 없는 데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료, 통행료 나가고 과태료. 이거 뭐 살살 다니면 안 낼 것 같아요? 이거 낸다니까. 그게 3가지 요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6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6가지 비용은 뭐냐면은 주유비, 주차비, 수리비, 그 다음에 세차비, 대리비, 발렛비. 6가지죠. 이게 들어가요. 나 술 먹을 때는 차 안 가져와. 한번 해봐.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세금이 12가지 정도 종류가 됩니다. 물론 하나로 고지가 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차를 샀어. 주말에 그 차 고이고이 모셔두고 지하철 타고 갈 것 같아요? 끌고 나간다니까. 끌고 나가면 어떻게 돼? 끌고 나가서 차를 끌고 가. 그럼 그 가는 데가 뭐 일하러 간 거 아니잖아. 놀러 갔잖아. 놀러 가면 뭐야? 또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외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꼬꼬무 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차야. 그러니까 차를 산다 계산하고 거기에 유지비만 딱 계산하고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월급 300 미만은 아예 생각도 말고 현실적으로는 400 미만은 웬만하면 차를 타지 말고 BMW를 실천해라 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바로 파생 소비가 계속 발생하는 게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집 마련이 돼 있다.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허용을 해도 되지 않겠냐?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집 마련은 했고 내가 좀 소득이 한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원래는 3천만 원 정도, 나 조금 좀 무리해서 뭐 한 5천만 원짜리 타도 되냐? 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아직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집이라는 거는 자산이고 차는 소비재예요.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도에 따라서 또 차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가 3년 정도 타면은 감가율이 한 38% 정도 돼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40%가 날아가는 거야. 3천만 원짜리 차를 한 3년 타잖아요? 그러면은 한 12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차가. 그러니까 1200만 원은 그냥 소비를 해버리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살 때 내 집 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6개월이 아니라 뭐 8개월이나 한 10개월 정도 되는, 12개월은 좀 너무 무리인 것 같고요. 최대로 보면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타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을 가보면, 저는 유럽을 가본 적은 없는데 저희 큰 누님이 이제 독일에서 30년 이상 사셨고, 이제 가끔 대화를 카톡으로 하는데 차를 절대 큰 차를 안 탄다는 거예요. 저희 조카가 지금 연봉이 한 30만 유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연봉으로 얘기하면 3억 이상이지? 근데 일단 이 친구가 차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연봉 3억이면 막 진짜 바로 막 가서 벤츠 뽑을 것 같은데,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대도시에 사는데 출퇴근할 때 트램이라든지 무슨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차를 사지만, 프랑크푸르트 안에 다운타운 안에 있는데 차를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연봉 3억이라도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을 가보면은 그 차들이 되게 경차들, 작은 차, 우리가 아는 폭스바겐 그런 차들, 뭐 골프 이런 차들 많단 말이야. 그 벤츠는 누가 타고 다니냐? 그거 다 법인차 아니면 엄청나게 부자들 타고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발길에 치이는 게 벤츠인데, 한번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 큰 누나가. 거리에 벤츠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기 도대체 얼마나 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벤츠를 타고 다니냐는 거야. 독일은 자기
자기네들 차지만 벤츠 그렇게 많이 안 탄다 이거야. 아시겠지만 벤츠 S클래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 2위가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나라가 S클래스 수입 2위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야기죠. 미국만 하더라도요. 미국은 유럽보다는 큰 차를 타긴 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딱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와 이렇게 막 와 좋은 차 탄다 그러면서 와 쟤 돈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좋은 차를 딱 타면은 쟤 무슨 컴플렉스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등감 있나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러고 좋은 차를 타면 돈 많은가 봐라는 생각을 안 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워낙 금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의 돈 한 푼도 안 내고 비싼 차를 살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 가지고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고 결제할 때 무슨 카드를 내느냐 이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야 쟤 부자다. 왜냐면 미국은 이제 리볼빙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딱 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부자다. 왜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리볼빙이 없어. 그러니까 저거 다음 달에 다 결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낸다 그러면 쟤 부자다. 근데 밖에 막 벤츠 탄다 그래서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좀 허세 지수가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소득에 맞는 차를 타야 하냐면요. 우리의 월급이 우리한테 쓰라고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보여주면서 내 돈 내산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여러분들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아주 운 좋은 사람이 평생 400번 받으면 끝나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한 5년 했다면 지금 한 50번? 아니 60번 정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한 300 몇 번 남은 거야. 그 월급 누구한테 준 거냐면 지금의 여러분한테 준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5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잘 사용하라고 준 월급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공금이라고 생각 안 하고 관리를 내가 맡고 있다는 이유로 미래에 나한테도 좀 사용을 해야 되는 돈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을 하니까 뭐 내 돈 내산이니까 뭐 비싼 차 사고 미래는 모르겠다 이거야. 보복 소비라는 말이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보복 소비가 뭐 터질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막 그랬었는데 보복 소비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질병이나 전쟁으로 소득은 있으나 소비되지 못한 돈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보복 소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소비되지 못한 소득 남은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무슨 보복 소비를 한다고 그래? 그래 보복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보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을 괴롭혔던 여러분들을 억압했던 애들한테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득에 걸맞는 차를 타야 된다는 것은 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다.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러니하게도 미래를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